자, 그럼 또 슬슬 또 차트 좀 볼까요? 일단 나스닥 먼저 보시면 나스닥은 조금 안 좋습니다. 예, 결국엔 쌍바닥을 가는 게 아닌가. 쌍바닥은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요런 패턴인데 쌍바닥 패턴은 이렇게 해서 오르더라도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오르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쌍바닥 지지되면은 다행인데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다시 튕길 텐데 문제는 지지가 못 되면은 훅 떨어지게 되면은 13,000선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3,350선이거든요. 여기가요. 여기 깨지면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그에 비하면 여러분이 보셔도 코스피는 좀 양호하죠. 그죠? 생긴 것 자체도 어? 쌍바닥이 여기인데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21선을 살짝 요 노란 선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아주 살짝이긴 한데 뭐 아직 뚫었다고 보긴 그렇고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21선 돌파하게 됩니다. 나스닥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뭐 금요일날 나스닥이 한 1%대 하락을 해서 상승 마감 못하게 되면은 네, 다시 이것도 우리도 이제 쌍바닥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흘러내려도 좀 안 좋긴 합니다. 이게 여러 단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가려는 거 갔다가 다시 재하락 이렇게 재하락되면 이런 모습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려면 원래 여기서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가야 됩니다. 못 가면은 여기도 쌍바닥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난번에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가서 제가 볼 때 여기서 갔어야 됩니다. 여기서 못 가고 마치 작은 쌍봉 형태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자체도 조금은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안 그렇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게 유지돼야지 반등이 좀 유지되는데 요것도 좀 안 좋다. 그래서 쌍바닥을 지금 시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쌍바닥이 될지 아니면 거기를 또 뚫고 또 훅 떨어질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조금 더 긴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조금 주봉, 나스닥도 주봉 이렇게 돼 있고 월봉으로 치면 이 위치고요. 큰 그림을 한 번씩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까 하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큰 그림을 봐주면 좋은데 그죠? 여기서 흘러내리게 되면 여기까지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여기까지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여기까지 바로 가기는 쉽진 않은데 뭐 2020년도에는 이렇게 이라인까지 200 주선까지 떨어지긴 했죠. 근데 쌍바닥이거나 아마 떨어져도 한 여기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12,000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쌍바닥을 깨게 되면은 13,000은 한번 깨질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요. 뭐 미리 겁먹을 건 없고요. 그러나 지금 나스닥도 지난 2년 추세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이평선으로 보면 지금 다 이탈돼 있죠. 어떻게 보면 쌍바닥 하나 남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평선도 다 이탈했고, 그죠? 21세, 60에서 다 이탈했고, 그죠? 남은 거 요거 하나, 여기 지지 안 되면은 이제 더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변수인데요. 우크라이나 변수는 사실 참고 사항일 뿐, 단기적으로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급격히 퍼지는 것을 보고 고퍼스 쳤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게 손해보신 분들이 많죠.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냥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과 차트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전쟁이 나도요. 정말 큰 뭐 세계대전이나 전면전을 치닫지 않으면은 전쟁이 나도 오르기도 해요. 이건 몰라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지전이 그칠 수도 있고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그러나 당분간 들썩들썩 하긴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큰 그림을 다우도 한번 주봉, 다우는 이 정도 위치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이제 조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제 이게 나가지 않나를 좀 봐야 되는데 요건 나갔는데 요게 남아있긴 하죠. 요게 빨간색 60 주선을 좀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깨진다 하면은 제가 볼 때 이것도 추세 이탈이 됩니다. 반도체가 추세 이탈되면은 우리 증시도 영향은 있을 텐데요. 근데 워낙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쪽 애들이 이쪽에 약간 버블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진 수요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요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인 수급은 지금 현재 양호합니다만
그리고 미국 반도체랑 우리 반도체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메모리 쪽이고 이쪽은 또 비메모리 쪽이 많고 다른 상해 지수 좀 볼까요? 상해 지수 주봉 이렇게 하고 상해는 진짜 많이 못 올랐죠. 우리랑 비슷하게 상해 이렇게 하고 홍콩이 진짜 안 좋은데 홍콩 월봉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게 나스닥의 운명이라고 봐요. 홍콩을 보면은 나스닥의 운명이 보인다. 이게 정확히 나스닥이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의미 없어요. 여기라 더 오른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홍콩도 15년 동안 주가가 여기를 회복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제가 볼 때 홍콩 이대로라면은 20년 지나도 여기가 2007년도거든요. 2027년이 돼도 여기 회복 못할 겁니다. 이게 기간 버블이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유로스톡을 보시면 유로스톡은 이 위치인데 단기로 보면 유로스톡도 조금 차트 안 좋죠. 근데 만약에 나토랑 러시아랑 붙게 되면 유럽이 오히려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는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좀 차트는 여러분이 보셔도 좀 안 좋죠. 이렇게 좀 추세가 살짝 나갔습니다. 여기도 남은 건 이 라인, 여기 라인 여기 깨면은 러셀처럼 추가 급락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 선물은 많이 줄긴 했는데 아직도 3조 4천억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거의 4조 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많이 줄어든 거긴 하죠.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월가일까 아니면 그동안 한 1조 원 넘게 줄어든 애들이 월가일까 그걸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 정도 있다는 거는 참고는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인버스를 끼면서 조심하는 이유는 이러한 선물 매도 포지션과 차트적으로 이평선을 깨진 그것 때문이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위협 때문 아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애매할 때는 인버스 한 25%에서 30%가 제일 그 정도면은 다시 올라도 줄이기 좋고 더 떨어지면은 따라붙기 좋고 그러니까 애매하면 인버스 25에서 30% 정도가 대응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이평선 회복하면은 줄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최근 외국인 동향을 보시면은 작년 11월 이후 들어왔던 것이 1월 말에 좀 빠지면서 급락을 같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정확히 외국인하고 싱크로돼서 주가도 움직이고 있죠. 정확하죠, 그죠? 이거는 선물 말고 주식이요. 선물은 토토고 이건 주식 자체인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21선 뚫을 거라 보고 21선 뚫게 되면 인버스는 좀 줄여야 됩니다. 예. 지금 걸쳐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여기서 외국인이 빠지게 되면은 다시금 쌍바닥을 위협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간에 외국인이 들어온 이거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은 하이닉스로 집중돼 있다 정도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로 보면은 웬일로 카카오를 매수했네요. 근데 이거는 반등 개념으로 보시고 왜냐면 아직은 이거 저평가 아니니까요. 하이닉스가 금요일 자체로는 좀 매도로 돌아서고 삼성전자도 매도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평상시 비해서 카카오도 매수 금액이 크지 않아요. 이게 하나 더 달려야 되면 보통 하나나 이자가 달리기도 하고 훨씬 더 많이 달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좀 무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간만에 삼성전자가 매도 전환한 정도다 정도 생각하시고 하루는 큰 의미는 없고요. 역시나 보려면은 지난 5일이라도 봐야죠. 5일간 그죠? 하이닉스 역시 상이고요. 14일부터 볼까요? 역시 하이닉스. 카카오뱅크는 버블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등 개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버블이라는 거는 걸러내세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랑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들에 있다. 위메이드도 조금 제가 볼 때는 SK바이오닉스 이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대한항공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적자거나 아니면 좀 고평가됐거나 하는 애들은 조금 걸러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도 상이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큰일 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달로 봤을 때도 하이닉스가 매수 상이고요. LG 화학이 세 번째로 등록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크죠, 그죠? 금액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한 달로 봤을 때 LG 화학이랑. 그리고 요거는 한 달간 매도였고요. 3개월간. 아까 제가 하이닉스라 했는데 3개월간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네요. 요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 근데 이게 시총 차이에 비해서는 하이닉스의 매수가 더 많다. 퍼센트로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간 매도 많이 때린 애들은 많이 하락해서 지금 반등 구간에 진입해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은행주도 은근히 조금씩 올라왔죠, 지금까지. 은행주들이 은근히 지금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상비약 구매가 증가하고 있죠. 약국약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약국들이 병원에 가는 환자들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겁나서 이제 잘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애들은 또 감기 안 걸리고 해가지고 이 약들이 상당히 부진해서 주가가 떨어진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있는 약들 있죠. 보령제약이니 무슨 약, 제가 뭐 그들 기업 뭐 다 PBR 어떤지, PL 어떤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사마제약이니 뭐니 해서 복제약 시장에서 좀 잘 팔리는 약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해서 이들 중에서 PBR 이하의 종목들은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또 입원 환자들이 많아지면은 수액 사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수액을 하는 거는 뭐 대한약품이나 중해제약 등등이 있는데 그들도 한번 PR, PBR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실적 확인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네이버에 간단히 가서 사마제약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PR, PBR이 다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오죠. 작년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PR 엄청 높죠. 근데 PBR은 0.62배. 요랬을 때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PBR을 저평가하기 때문에 이 사마제약도 여기서 이제 재물을 보게 되면은 작년 실적 안 좋아진 거, 그 재작년 코로나 직전에 실적이 어땠는지 보면은 그렇게 회복하면 어떻게 되고 등등등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골라낸 겁니다. 요것만 보면 이제 접근하기가 안 되는데 저 PBR 같은 종목 중에서 혹시나 불티나게 사마지하게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고 여러분이 그런 조사를 하실 수 있다면은 하시면은 뭐 요번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사그라들게 되면은 또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또 이 제약 시장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약주 전체를 좋게 본다기보다는 복제약 시장, 약국에서 이제 약들인 제가 볼 때 제약주 투자할 거 그것뿐이 없어요. 수액이나 그런 거 빼고 한번 바이오시밀러 그거는 너무 버블이 크고요. 코로나라서 애들 마스크 써서 며칠 그거 했던 제약사들이 회복하는가를 한번 보자. 이거는 코로나 이전으로만 실적이 회복한다고 했을 때 좀 상당히 저평가가 많이 나오는 상태다. 그렇다고 아직 뭐 차트적으로 신호가 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잠깐씩 또 코로나 때 뭐 이런저런 걸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뭐 한번 오르라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방식이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비약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는 있는데 어느 기업이 정말 수혜일지 종합감기와 해열제, 인후통약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